저는 우리가 본격적으로 2025년 예산안을 상정하기 전에 꼭 짚고 넘어가야 될 중요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들어서 경찰의 법 집행이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총체적 위기에 직면한 윤석열 정권의 다급하고 초조한 심정을 단편적으로 드러내는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주말 서울 도심에서 열린 정권 규탄 집회에서 부상자가 속출하고 11명이 경찰에 연행됐습니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오늘 아침 기자간담회에서 경찰도 100명이 넘게 부상됐다 이렇게 하지만은 이것은 통상적인 집회 대응 차원을 넘어서 지나치게 경찰에서 과잉 대응하는 과정에서 파생된 결과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과정에서 시위대와 경찰을 중지하던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가 뒷절미를 잡혀서 땅바닥에 깔리고 상의가 흉하게 찢어졌다고 합니다. 국회의원이라고 말했는데도 막무가내였다. 이것은 지난 9월 국회 부근에서 발생한 박재홍 의원 부상과 데자뷰라고 생각합니다. 이어진 특검 촉구 집회에서 구름처럼 몰려드는 시민들에게 위협을 느꼈었는지 몰라도 고의적으로 시민들의 집회를 차단하는 방식으로 집회 관리를 했다고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대한민국 경찰은 정권의 안위만 생각할 뿐 너무 많은 인원이 제한된 면적에 운집하여 처리될 수 있는 그런 문제를 또다시 망각한 것 같습니다. 지금 이태원 참사 2주기가 금방 지났습니다. 그렇지만은 경찰은 시민들이 안전이 염려되니까 차선을 더 열어달라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해달라는 주최 측의 거듭되는 요청에도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많은 시민들이 집회에 참여하지 못했고 곁에서 구경만 하는 사실상의 집회 제한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이것은 헌법상 보장된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윤석열 대통령 퇴진 집회의 규모를 줄여보자는 그런 술책이 아니었나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는 대통령 퇴진을 주장하는 촛불 행동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고발이 접수된 지 2년이나 지난 사안을 지금에서야 그것도 기부 금품법 위반이라는 모호한 혐의를 갖다 붙인 것은 펄펄 끓어오르는 국민적 분노를 어떤 식으로든지 억누르고자 하는 불순한 동기가 있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 토요일 밤에는 국립부경대에서 윤석열 퇴진 국민투표 실시를 주장하며 총장님을 만나려고 농성하던 대학생들이 이제 농성을 풀고 퇴거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대학생들을 학내로 진입한 경찰이 강제 연행을 했다. 저는 이런 사태는 정말 보기 드문 그런 폭압적인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경찰의 수건이든 수사권 조정을 실현시켰습니다. 이제 경찰에게도 힘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경찰은 그 힘을 국민에 대한 봉사를 위해 쓰지 않고 정권의 방패막이가 되기로 작정한 것 같습니다. 국민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오로지 대통령 부부의 보호에만 신경을 쓸 따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수많은 혐의에 대해 소환 한 번, 압수수색 한 번 없이 모조리 무혐의 송치한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경찰이 가진 강제적 물리력을 동원해서 시민의 자유와 인권을 억압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오늘 예산 심사 들어가시기 전에 최근에 이런 폭압적 물리력 사용에 대한 경찰청장 사과 저는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앞으로 재발 방지 약속을 해 주실 수 있도록 위원장님이 조치하실 것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앞서 이상식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지난 주말 서울 도심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퇴진 집회에서 부상자가 속출하고 11명이 경찰에 연행됐습니다. 몸싸움 과정에서 여러 명이 넘어져 대형 사고가 발생할 뻔했습니다. 충돌이 발생한 집회는 민주노총의 1차 퇴진 총궐기 집회였습니다. 당일 서울 도심 곳곳에서 집회가 있었습니다만 유독 민주노총의 집회 장소에만 진압복을 착용한 다수의 기동대원이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집회의 관리가 아닌 진압을 전제로 대기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었냐라는 의문이 생깁니다. 실제로 중무장한 기동대원들은 좁은 공간에 시위에 참석한 국민들을 가두려 해 경찰이 또 다른 이태원 참사를 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앞서 이상식 의원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9월 11일 금융노조 집회에서 박홍배 의원이 현장에서 부상을 입었는데 이번에도 경찰과 집회 참석자들을 중재하기 위해 나선 한창민 의원에게 경찰이 물리력을 행사했습니다.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고 집회 참가자들의 안전을 보장해야 할 경찰이 토끼몰이식 과잉 진압을 자행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인 집회 자유를 위축시키는 민주주의에 대한 심대한 도전으로 도저히 묵과할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신정훈 위원장님, 재발 방지를 약속하는 조지호 경찰청장의 사과를 받아주시고 만일 사과가 없으면 이 회의는 더 이상 진행할 의미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지난 주말 우리 광화문 집회에서 지금 사실 우리 시민들 11분이 다쳤다고 이렇게 11분이 지금 연행이 되고 다수의 어떤 사상자 다시 부상자가 나왔었는데 사실 지금 우리 경찰 부상자들은 105명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 정치인들께서 경찰 대한민국을 지키고 있는 그런 공권력의 어떤 그런 피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 한마디 없이 경찰의 정당한 법 집행으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어떤 그런 부상만 들추어내가지고 사실을 왜곡하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정말 좀 조용히 하세요. 제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의원이 질의하는데 그렇게 툭 튀어 나오기로 돼 있습니까? 위원장님. 네. 제재해 주세요. 네. 발언권은 존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걸 갖다 맞아서 위원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말이에요. 툭툭 자, 튀어 저를 나와가지고. 위원장을 상대로 해서 의사진행 발언은 해주시기 바랍니다. 말도 안 되는 말씀하시니까 그렇죠. 지금 그런데 저 상대방이 맞지 않는 그런 부적절한 이야기에 대해 제가 이야기를 해야지 그래. 그럼 그걸 갖다 존중하면서 그대로 내 수용해라는 이야기예요. 과잉 진압이라뇨. 자, 정당한 법 집행이지. 불법 행위를 당초에 집회 생고대로 자, 이행하지 않은 사람이 김정량 누구예요? 의원님, 잠깐만요. 불법 행위를 경찰이 누가 김정량 불법 행위를 의원님. 유도한대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야. 자, 박정현 의원님, 의사진행 발언하고 있습니다. 김정량 의원님. 네. 본인의 주장만 가급적이면 의사진행 발언도 하여튼 그렇게 자기 주장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많은 외국 언론에서도 우리 한국 경찰에 대해서 가장 안타까운 그런 부분이 도심지에서 그렇게 난장판이 되어 있어도 왜 저렇게 소극적으로 대하냐는 그런 이야기를 갖다가 제가 많은 국제 회의에 나가서 우리 다른 치안 최고 책임자들로부터 많이 들었습니다. 사실 제가 제 입장에서는 우리 경찰이 그렇게 선 공격하는 어떤 그런 경찰이 아닙니다. 인내를 하고 집회 신고대로 준수해라는 수없이 많은 경고라든지 요청에 이후에 그래도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공공의 안녕 질서 유지를 위해서 불가피하다고 생각을 했을 때 물리력을 동원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 토요일 집회에도 한번 보세요. 어떻게 물론 시민의 부상도 중요하지만 경찰관의 부상은 더 중요합니다. 105명이나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는 이런 방법이 이야기하냐고. 적어도 제가 봐서 정치인이라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한민국의 어떤 그런 사회 안녕과 질서 유지를 위해서 집회에 참석하는 사람들 제발 원칙대로 신고된 대로 준수하는 그런 집회 모습을 보이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될 건데 다른 모든 부분은 싹 제외시키고 부상당한 그리고 또 국회의원 부상당한 그 집회에 아수라장된 그런 판에서 누가 국회의원이고 그런 걸 어떻게 다 가려내서 그렇게 다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자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말이지 거기에서 부상 입은 그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신성시 해가지고 전혀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한 것처럼 적어도 국회의원이 그 현장에 있다 그러면 저 같으면 집회 참석자들한테 우리 경찰관들의 이야기를 갖다가 따라주자. 그리고 불법 행위 하지 말자. 그렇게 저는 외쳐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난 토요일 물론 시민들의 어떤 그런 부상 입은 거에 대해서는 네. 상당히 안타깝지만 주십시오. 경찰관의 어떤 그런 부상에 대해서는 더더욱 우리가 다시 한번 더 생각해 봐야 되고 앞으로 우리 도심지에서 이런 아수라판이 되는 어떤 그런 집회 시위는 건절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 탑10에 드는 그런 우리 선진국에서 어느 나라에서 지금 이런 주말마다 예. 벌어지는 이런 모습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런 모습을 갖다 계속 또 봐와야 됩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를 가리지 정리해 않고 주십시오. 네. 우리
준법 집회 시위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문화 조성에 같이 앞장서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네, 존경하는 이다리 의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저는 지난 주말에 벌어지는 그 집회의 라이브 방송을 조금 봤습니다. 볼 때 아찔했습니다. 물론 이제 경찰관들이 방패를 그냥 들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멘트에 경찰관에게 폭행하면 체포합니다라는 멘트가 계속 나왔습니다. 나옴에도 불구하고 그 집회에 참석했던 사람들이 계속 가서 몸을 부딪히고 그 방패 없는 쪽에 그냥 들어가서 경찰들하고 몸싸움을 유도를 아까 의원님께서 불법 그 유도를 하셨다는데 이 경찰한테 공권력이 무너지는 거를 계속 이렇게 그냥 질서를 지켜서 시위하면 되는 겁니다. 이번 정부 들어와서 정권 퇴진 운동을 벌이기 시작하면서 민주노총이 옛날 같은 예전에 우리 죽창으로 그 버스를 뒤집던 그런 모습을 연상케 하는 첫 번째 어제 라이브로 봤어요. 제가 지금 발언하고 있습니다. 예전이라고 했습니다. 광우병 아니요 아니 예전이라고 했습니다. 예전에 광우병 사태 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광희 의원님 발언을 좀 듣고 의사진행 발언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치적 네. 선동과 사회 혼란을 조장하려는 의도로밖에 해석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불법 폭행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집회의 자유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질 때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정부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응해야 합니다. 불법 시위와 폭력 행위에 대해 강력한 법 집행으로 질서를 바로잡고 법치주의와 원칙을 확고히 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존경하는 우리 영예인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집회가 불법 집회임을 누가 판단합니까? 심지어 김종량 의원님 경찰로 재직하시면서 가장 잘 아실 만한 분이 이렇게 말씀하셔서 굉장히 당황스러운데요. 불법 신고냐 불법 집회냐 아니냐는 법원이 판단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물며 미신고된 집회라고 하더라도 그것 자체가 불법인 것은 아니다라는 대법원 판례가 엄연히 있습니다. 그리고 평상시에 경찰이 그렇게 무장하고 방호복을 갖추고 집회 현장에 나오지 않습니다. 분명하게 위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 그 과정에서 집회에 참여하는 시민들을 위협하려고 하는 의도가 저는 분명히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경찰의 행위는 2015년, 2016년 박근혜 정부 당시에 백남기 농민이 쓰러지시고 또 수없이 많은 노동자들이 사망했던 쌍용차 노동자들의 분향소를 강제 철거하고 했던 경찰의 옛날 버릇들이 그대로 다시 나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버릇 개 못 준다고 했는데요. 저는 이제는 좀 그 악순환을 끊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경찰이 아주 국민의 기본적인 자유권, 헌법상에 보장되는 기본적인 자유권인 집회 시위의 권리를 이런 방식으로 정권에 충성하기 위해서 탄압하는 것은 저는 행안위원회가 반드시 바로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백남기 농민의 죽음 같은 비극을 막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오늘 이 자리에서 경찰청장의 사과가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사과하지 않는다면 행안위에서 추가적인 대책도 논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찰의 이런 불법적인 공권력 집행에 대해서 묵과하고 넘어갈 수 없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이 집회가 정권 퇴진 운동이든 사회 분란을 조장하는 집회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이전에 집회 시위의 권리는 헌법으로서 보장된다고 하는 것을 헌법기관인 국회의원님들께서 분명히 인지하시고 해당 사안을
판단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반드시 사과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위원장님께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여러 의원님들께서 집회의 어떤 원리에 대해서까지 말씀을 하시니까 저도 한 말씀 안 드릴 수가 없는데요. 제가 이제 미국에서 한 10년가량 살고 왔던 경험에 기초해서 말씀드려 보면 우리나라를 제외한 전 세계는 특히나 선진국들은 내가 어디로 걸어가고 싶은지를 집회 당사자들이 정합니다. 경찰한테 통보만 하는 거죠. 나는 백악관 정문과 동문과 서문을 거쳐서 후문으로 행진을 할 거야라고 하면 폴리스 라인을 치는 것은 집회 주최 측이 그려놓은 선에 맞춰서 칠 뿐입니다. 그리고 그 선에서 벗어나는 것에 대한 과감한 공권력 집행을 미국에서 하죠. 총기까지 있는 나라니까요. 하지만 어디서 내가 어떤 방식으로 집회할지는 집회 주최자가 정합니다. 이게 프리덤 오브 스피치입니다. 우리나라처럼 밤새 가갖고 막 새벽에 등록을 하고 이 정서가 내 장소니 이 장소니 아무도 따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집회를 신고하고 관리하는 선진국의 사례를 전 본 적이 없고요. 그래서 어떤 집회는 허가하고 어떤 집회는 허가하지 않는다? 경찰이 뭐라고 그런 권리를 줬다고 자기들 마음대로 자의적으로 집행하는지를 먼저 묻고 싶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오늘 사과를 받자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경찰청장이 지금 어떤 자세로 공권력을 행사하는지를 보는 겁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서울경찰청장 때 질의를 했고 지난 전체 회의 때도 다시 한번 질의를 했는데 영상 잠깐만 볼까요? 청장님 이 영상 이제 보셨죠? 네, 이제 꺼주세요. 네, 아니라고 하시니까 끄겠습니다. 자, 청장님 자, 청장에게 확인해 주실 것은 네. 뭐라고 했냐면 청장이 방패를 들고 걸었다. 그러니까 저것은 진압이 아니라 걸은 행위다라고 했는데 저걸 걸었다라고 지금 인식을 가지고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집회를 진압을 경찰청장이 하고 있다.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경비계장은 서울청의 경비계장 그렇게 답변했고 경찰청장은 아직 못 봤다라고 회피했는데 이제 봤을 테니까 위원장님 좀 종합적으로 한번 좀 들어보시고 경찰청장이 사과할 수 있도록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여러 의원님들 이야기 들으셨는데 이제 좀 청장님의 이야기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그러면 조은희 의원님까지 이야기 듣고 이야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저는 민주당 의원님들이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은 일정 부분은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예산안을 상정하기 위한 전체 회의에 앞서서 경찰청장이 사과 안 하면 이 회의 안 할 수도 있다고 윽박하는 거는 다수의 힘으로 지금 공권력을 완전히 짓밟겠다는 의사로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 민주노총이 지난 주말 서울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벌였죠. 신고된 집회 장소를 벗어나서 전 차로를 점거하려다가 경찰이 설치한 펜스를 밀어붙였습니다. 경찰관을 폭행하는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결국 11명이 체포됐지만 참가자들은 적반하장으로 폭력 연행 운운하면서 경찰서 앞에서 석방투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그때 주말에 어떻게 했냐? 집시법상 절차를 다 준수를 하고 종결 처분을 요청했고 해산 명령을 3번이나 했습니다. 그리고 일반 시민이 지나다닐 수 있는 길이라도 열자고 한 것입니다. 통로를 개척한 게 강경 진압이고 이런 강경 진압 때문에 예산안을 하는 전체 회의를 할 수가 없고 경찰청장이 사과 안 하면 이 회의를 진행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정말 국회의 제1야당이 민주당이 하실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 시절 민노총은 이른바 촛불 청구서를 내밀며 불법 점거와 폭력 시위를 일삼았습니다. 도심 한복판을 난장판으로 만들었습니다. 다행히 윤석열 정부 들어 불법 시위에 대해서 엄정 대응이 이루어지면서 이러한 행태가 한동안 줄어들기도 했지만 지금 민주당은 지지난 토요일 매주 도심 장애 집회 시위를 하면서 30만이 모였다, 20만이 모였다 하면서 지금 분위기를 열어가고 있는데
그까진 좋습니다. 정치적으로 하시는 거. 그렇지만 예산안 전체를 볼모로 민주당의 우리 당의 강경한 어떤 지지자들은 방탄 집회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해받지 않도록 지금 의사진행 발언 이따가 좀 머무시고요. 왜 경찰청장한테 사과를 받아야 전체회의를 합니까? 위원장님께서 현명한 위원회 진행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